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1월 22일 주간 IT 뉴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최고의 기대작 게임 사이버펑크 2077의 런칭 시점에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로만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개발사 및 배급사인 CD 프로젝트에서 이번 사이버펑크 2077의 시스템 요구 사양을 발표하면서 레이트레이싱에 관한 소식도 알렸습니다. 독일의 한 사이트에서 사양표 RT 사양에 AMD 그래픽카드가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문의해보니 AMD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레이트레이싱은 처음에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CD 프로젝트에 따르면 광선 추적 구현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DXR 표준을 기반으로 하므로 라데온 RX 6800XT 및 RX 6900XT도 광선을 가속화할 수 있어야 하지만 개발자는 아직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이버펑크 2077 자체가 엔비디아와 협업이 강조된 게임이기도 하고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뽐내는 자리이기도 한 만큼 암드가 홀드받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직 레이트레이싱 성능도 라데온에서는 많이 부족하기도 해서 사이버펑크 2077용으로는 AMD 그래픽카드는 좋은 선택이 아니게 보이네요. 그리고 애초에 DLSS 없이 고해상도에서 레이트레이싱을 풀로 켜놓고 게임을 하기에는 프레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엔비디아가 이런 부분은 확실히 많이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AMD가 많이 따라왔지만 더 노력해야 하겠네요. 그리고 사이버펑크 2077의 해상도별 시스템 요구 사양을 봐보도록 하죠. 레이트레이싱만 끈다면 2000번대 그래픽카드에서도 충분히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해 보입니다. 대부분 게이밍 모니터가 아직 FHD가 주로 보급되어 있고 근래에 들어서야 QHD 게이밍 모니터가 보급되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시스템 요구 사항일 뿐 구체적인 프레임이나 그런 것은 안 나왔습니다. 아마 예상으로는 60프레임 기준으로 보이네요. 제가 3080으로 DLSS를 켜고 5600X와 조합시 AAA급 게임 기준으로 레이트레이싱을 최상업으로 하면 보통 하위 1%가 60 방어였으니까요. 144 방어나 120 방어를 원하시면 그래픽카드를 시스템 요구 사양보다 더 높은 것을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T를 제외한 울트라 옵션을 보면 6800XT와 3070이 동일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시 극친 엔비디아 게임입니다. 저는 레이트레이싱을 풀업으로 하고 4K 환경이니까 3080은 써야 하겠네요. 출시하면 바로 생방으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또 연기되진 않겠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상징인 칭화윤이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국내 한 언론사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상징으로 꼽히는 칭화윤이 그룹이 22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연장의 실패에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부채 부담이 커서 대규모 자금을 수혈 없이는 정상 영업이 힘들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칭화윤이가 어떤 기업이냐 하면 양산용 D램을 자국에서 생산해서 상당히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도 종종 칭화윤이 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리뷰 영상도 올라오고 했었죠. 물론 당연히 성능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비하면 진짜 매우 한참 부족하지만 중국의 추격세가 상당히 신경 쓰이는 기업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신용 등급도 강등되며 아주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차이씨는 칭화윤이가 지난 16일 만기 도래한 13억 위안 규모의 회사채 만기 연장을 채권단에게 요청했으나 최종 무산됐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상하이은행이 주관한 채권단과 회의에서 칭화윤이는 원금 1억 위안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6개월 뒤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합니다. 채권단은 대다수가 동의했지만 최대 채권자인 중국 국제 캐피털과 화타이 증권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두 곳은 차후에도 칭화윤이의 재무 상태가 회복될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은 즉각 만기 연장 협의가 결렬됐다고 법률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회사채 만기 연장은 채권단 전원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채 만기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중국 신용평가사 청신국제는 칭화윤이의 신용 등급을 기존 AAA에서 AA로 강등하고 하향 검토 감시 대상에도 올렸습니다. 칭화윤이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며 국가가 주도로 키운 사실상 국영기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위기는 단순히 칭화윤이의 위기가 아니라 중국 반도체 굴기의 실패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칭화윤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형 국유 기업들이 잇따라 유동성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방은행부터 국영기업 그리고 지방정부까지 중국의 무리한 정책들의 부작용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라이젠의 새로운 CPU가 출시와 동시에 상당한 성능으로 다들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저번에도 B550 보드 수거로 인해 혼란이 있었는데 해당 문제는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곧 해결될 것이라고는 하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보드 문제로 인해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CPU 초기 물량이 빠지자 또 용팔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저에게도 제보가 엄청 들어오고 어떻게 안 되냐 혹은 탈곡기 좀 가동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한두 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딜 쳐야 할지 저도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리고 물량에 여유가 있던 5800X마저 이젠 가격이 미쳐 날뛰는 상황입니다. 5900X는 아직 공급난을 겪고 있으며 5950X는 구경조차 못해본 상황입니다. 5600X만이 물량이 어느정도 있어서 그나마 정상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가격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더군요. 물론 저게 오픈마켓에 올라온 가격이라 쿠폰 신공을 통하면 더 낮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저것은 AMD 공지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진짜 소상공인이고 뭐고 저게 상인인지 사기꾼인지 가끔 매우 자주 헷갈리네요. 진짜 한국은 언제 이런 구조가 개선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존이 들어온다고는 하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베이가 헬적화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이베이 코리아 직매입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조차 소식이 안 들려오네요. 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만 들어오면 이 모양 이 꼴인지.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